도표 보죠. 자, 일단 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목에 있습니다. 세계 주요 종교별 신도수 추이. 자, 요것에 대한 도표인 겁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연도별 도표잖아요. 자, 연도별 도표의 경우에는 변화의 추이에 주목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전에 자료 해석 유형 답안 작성법 연습할 때 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은 변화의 추이를 보면 변화의 추이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계 주요 종교별 신도수가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 그러니까는 대략 뭐 한 1950년부터 1975년 사이에 어느 시점부터 이 신도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연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한 2012년 요 시점 이후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쭉 연장한 거죠. 이거 예상 수치까지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시점부터 이 신도수가 특히 주요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급증하기 시작했고 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자, 요렇게 이 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는 재심은 가다와 재심은 나라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표인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저 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전혀 되지 않죠. 자, 결국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는 근거 구성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일단 사실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결국 어떤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고요. 또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효한 수단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가치관의 근거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일단은 사실에 대한 부합 여부에 있어서 종교 쇠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시문에 보면은 이거 신도수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것은 결국은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얘기가 다 유럽 얘기입니다. 즉, 유럽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을 전 지구적 현상으로 해석한 데서 온 잘못된 입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라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다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일단 비판 방향은 명확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야, 이게 여기 있는 거 이 도표를 보면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잘못됐어. 자, 요것만 쓰면 좀 빈약하니까 거기에 이제 논것 좀 더 붙여줍시다. 논것 더 붙여줄 때, 자, 우리는 나라 입장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라 입장에서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세상이 합리적으로 변했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합리적으로 변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신에 매달리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근거를 구성할 수 있는 힌트를 제시문들이 이미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까다로워했던 제시문 라를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서 근거로서 형성하고 있는 게 뭔가요? 실존적 불안 상황. 즉,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자, 그렇겠죠. 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 많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뜻밖의 죽음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걔가 죽었대 이런 부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놀라게 됩니다. 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허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부고 중에서 제일 좀 황당했던 부고는 선생님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냥 자다가 죽은 후배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자, 이 공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학위 받아서 졸업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이 20대 그때 알았는데 20대 돌연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차원에서 종교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기서 지금 안정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기반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서로 이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인 어떤 이 사회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욕망,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또한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사실은 이게 자유의 딜레마입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하는 존재지만 또한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가 존재할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어떤 방향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는 담임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을 할 때 하는 여러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학생들이 막 뭘 선택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선생님이 보기에는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럴 때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A를 해라.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어느 한쪽이든 선택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냥 그 선택을 제가 해주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고민보다는 오히려 선택하고 그냥 그걸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역할을 여기서는 종교가 해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가 아직도 영향력이 쇠퇴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구성해서 가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자료도 근거가 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의 이유를 추론함에 있어서 요 제시문 라에 나오는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더 덧붙여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생은 불확실해. 이런 거는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20대 돌연사 같은 게 있어. 이런 얘기는 선생님의 사례죠. 그러니까는 논거를 구성한다는 것은 제시문에서 출발하지만 또한 거기에 자기 논리를 자신의 이유나 아니면 자신의 사례 같은 것을 붙여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사람이 됐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